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1강 문학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책은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작품을 하기 전에 먼저 문학이 뭔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거기 문학의 문학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정의는 단어의 뜻을 얘기합니다. 1번에 문학이란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상상의 과정을 거쳐 언어로 나타낸 예술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말로 드러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의 특징. 일단 첫 번째 언어로 표현된다. 두 번째 사상과 감정을 담고 있고 세 번째 감동과 교훈을 주는데 중요한 건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걸 말합니다.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의 특성입니다. 항구성이다. 영속적이고 초월해서 생명력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보편성.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3번 개성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의 기능입니다. 쾌락적 즐거움을 줍니다. 교훈 깨달음을 주고요. 세 번째 쾌락과 교훈을 함께 준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 문학의 갈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갈래에 따라서 문학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시 사상과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 사상과 감정을 운율 압축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바로 문학 갈래가 시입니다. 이따가 살펴볼게요. 2번 소설.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에 꾸며낸 얘기로 이 상상에서 꾸며낸다라는 걸 옆에 허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서술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희곡입니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연극의 대본인데 희곡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하겠지만 시나리오, 영화, 드라마 대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수필은요. 보고 느낀 것을 자유롭고 개성있게 쓴 글로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이 있고 자유롭게 쓴다. 일정한 형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이 일정한 형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이 없다. 이것은 내가 내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형식 없이 쓰는 것을 바로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소설, 희곡, 수필 각각 갈래별로 문학 작품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학과 현실. 첫 번째,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이런 현실을 창조한다. 작가의 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창조된다. 두 번째,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다. 일상 언어는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문학적 언어는 정서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요. 일상 언어는 자세하고 설명적이지만 문학적 언어는 생략과 함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언어는 사실적인 표현이고 문학 언어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군더더기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언어라는 건 자세히 구구절절 설명하지만 이 문학적 언어는 압축이나 함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공통점은요. 의사소통을 한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자세히 다 말하는가? 일상 언어.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고 생략하고 함축적인 의미로 뭔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드러나는가? 이것은 문학적 언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학적인 언어를 갈래별로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옆에 보시면 문학작품을 왜 감상하는지 감상법, 좋은 문학작품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감상을 할 때 갈래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갈래 첫 번째 시간에 시의 특징, 소설의 특징, 희곡의 특징, 수필의 특징을 할 것인데 그 갈래의 특징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각각 작품은 다르지만 갈래별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이란 뭐냐? 이 11쪽의 맨 아래줄 보시면 진실한 삶을 나누고 교훈적 가치를 지니고 독자의 상상력과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영혼을 감동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진심이 통하는 것이 진짜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갈래별 구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시를 살펴볼 건데요. 12쪽 보시면 시에 의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해서 나타낸 운문 문학입니다. 저희 시험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바로 갈래별 특성입니다.
자, 1번 개념에 생각이나 느낌 나오죠? 그 다음에 운율 나옵니다. 압축 나오고요. 운문문학 나오는데 지금 쓴 단어들이 다 핵심어입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시의 특징, 운율이 있다. 2번 압축tek 형식. 이 압축은 다른 말로 하면 함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상을 사용하여 독자의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하고 4번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시인의 사상과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징에 다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는 첫 번째, 자, 이것은 일종의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리듬과 가락을 느끼는데요. 시에서는 이것을 운율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시는 리듬도 없고요. 가락도 없습니다. 박자도 없고 개이름도 따로 없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느끼냐 중요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느낍니다.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느낀다. 두 번째, 시는 짧은 글입니다. 시는 짧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짧게 줄여놓은 것입니다. 함축, 압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걸 짧게 줄여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심상의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이미지.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각입니다. 사람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 청, 후, 미, 촉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 그려내는데 자 여기다가 덧붙여서 또 뭐도 있냐?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서 감각이 2가지 이상 전이되는 걸 말하는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여기서 뭘 제시했었냐면 시적 화자라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등장하는 나가 단순히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시적 화자인데요. 자, 여기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부릅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 정서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 이런 기쁨, 슬픔의 감정들을 우리는 정서라고 하는데 이 정서를 가장 잘 그려내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갈래 특징, 요 단어들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시의 3요소인데요. 방금 나왔죠? 운율은 말의 가락, 심상은 이미지 나왔지만 오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시에 담겨있는 중심 생각. 4번에 시의 형식적 요소입니다. 시에는 꼭 나오는 단어, 시에 쓰이는 말을 시어라고 합니다. 말보다 조금 긴 거 시구절,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을 시행, 그 다음에 이 행이 모인 덩어리를 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보는 끊어있는 마디를 우리는 음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13쪽 보시면 시의 운율입니다. 자, 의미는 산문과는 달리 시에서 느껴지는 노래와 말의 가락인데 자, 선생님이 아까 이것을 반복되면 운율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외형률은요. 말의 가락이 겉으로 드러난다 해서 바깥 외자를 써서 겉으로 드러난 운율이다. 세 번째 내재율은요. 내재율은 안 내자를 써서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있는 거, 숨어져 있는 거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율이 형성되는가? 거기 4번에 보시면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위율인데 위치, 일정한 위치에 따라 비슷한 음을 반복하는 건데요. 자, 여기 예 보시면 원산도 앞에는 삽시도, 삽시도 앞에는 녹도, 도는 도 같은 위치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위율입니다. 음수율 보시면 음수는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 보시면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리길래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해서 7글자 5글자 반복됐다고 해서 7, 5조라고 얘기합니다. 음수율인 거죠. 디귿 음보율인데요. 아까 선생님이랑 음보는 끊어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돌담에 끊고 속삭이는 끊고 햇발같이 해서 삼음보가 뒤에 보시면 풀 아래 끊고 웃음 짓는 끊고 샘물같이 동일하게 삼음보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 음운의 반복인데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꼭꼭 기억해 주세요.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데 자음과 모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반복되는가 봤더니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보드레한 에메랄드 에메랄드 이응 미음 얇게 흐르는 리을 받침 흐르네 리을 실비단 리을 받침 하늘 리을 리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 울림소리라고 나왔지만 자음은 딱딱하게 끊어지는데요. 자음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자음 중에서 특히 부드러운 소리라 해서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쓴 시9에서 시9절에서 특히 부드러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많이 사용해서 시의 느낌이 부드러워진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같은 단어 억구의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강물, 뒷강물, 강물 반복됐지요?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따라 이렇게 반복됩니다. 강물과 따라가 반복되고요. 미음의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보아. 보니 좋아 문장 구절이 반복됩니다.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 시옷 의성어와 의태어인데 의성어는 소리를 말하고 의태어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